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지역 강대국 간 경쟁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간 협력이 북한에 도발을 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Frankly, we worry about that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t may embolden them to take more provocative steps. All I can tell you that the best answer to that is deeper trilateral enga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캠벨 부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 일본에 대해 악의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북한은 그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분명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undertaken steps to make clear that our extended deterrence is strong, it's durable, and evolving to make clear that we will not accept any kind of threat to the ROK and the people living on the peninsula.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의 방위 산업이 위축되면 적에게 분명한 억지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미국이 1990년대 방위 산업을 축소했다면서 이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more firms, we need more capacity, but in addition, to be honest, Congressman, we need to work more with allies and partners. We need to work towards co-production. 캠벨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한 많은 무기에 중국산 칩과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포탄과 장거리 미사일에서 북한제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경계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이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타 몬티스 인권 담당관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의 상호대화에서 우리는 김국기 씨 등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윤성덕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를 언급하며 북한의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와 미송환 국군 포로를 거론하며 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북한에는 현재 모두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BOA 등의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했다가 미국 법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등의 정보를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탈륨이 언론사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사실이 미국 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지난 9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탈륨 혹은 에메랄드 슬릿으로 불리는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은 지난 5월 10일부터 최근 사이 어느 한 시점에 세 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이들 도메인은 미국 V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voanews.me와 일본 교도통신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교도news.us,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이름을 딴 테무코.xyz 등 3개입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자사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탈륨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소송은 일반적 민사소송과 달리 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탈륨의 도메인뿐 아니라 이후 드러나게 될 새 도메인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임명한 법원 보고관이 매 120일마다 탈륨의 행위를 확인해 재판부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당시 판결 이후 8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탈륨의 활동을 계속 추적해온 법원 보고관은 이번 문건에서 지난 5월 10일 법원 보고관 보고서 7번 문건을 제출한 이후 시점에 피고는 이들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거나 사용했다고 밝히고, 이들 도메인은 피고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보고관에 의해 탈륨이 여전히 활동 중인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탈륨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유엔기구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 관계자와 대학, 싱크탱크, 인권단체 직원 등을 속이는 활동을 벌여와 주목됩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후 이들의 계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탈취해왔으며, 실제로 일부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VOA 기자를 사칭한 해커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탈륨이 VOA를 사칭한 도메인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What we would see in this situation is probably spoofing domains. They would go onto the VOA website. They'd look for, targets of interest, certain reporters, certain journalists, because what they're going to want to do is that they're going to want to pretend to be that reporter and then go out and then send out emails to potential victims.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가 특정 인터넷 링크를 누르도록 만들어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원하는 정보를 탈취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VOA의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데 대해 언론인을 사칭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전략적 첩보와 정보를 얻기 위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종종 사회공학적 기술을 이용해 스피어 피싱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언론인과 학자 또는 북한 정책 분야와 연결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부각하고 규탄한다며, 정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대중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엿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높인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고, 프랑스도 강력한 규탄 입장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독일 정부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실험 금지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21세기에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무기를 목적으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핵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진강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와 영내 전체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선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조선들이 최근 공해상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련풍호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련풍호는 현지 시각 18일 오후 3시 48분 부두를 약 150m 남겨둔 지점에서 포착됐습니다. 해당 부두에는 대형 유류 탱크 3개가 자리하고 있는데 련풍호가 유조선인 점으로 볼 때 유류 선적을 위해 이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련풍호의 입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올해 5월 이미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밝혔는데 따라서 5월 이후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ussians are providing supplies of oil, probably maybe some other goods. There's now again a flow of workers into Russia, and we see a lot of exchanges of fairly high-level visits. 이런 가운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안산 1호는 지난 11일 오전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을 항해하던 중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는데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는데 이에 따라 안산 1호의 공해상 운항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AIS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안산 1호는 앞서 올해 3월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조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9월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4.75에서 5.0%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부양 필요성과 공급망 교란 등의 여파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치인 5.25에서 5.50%로 올린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17일 발생한 통신용 호출기 폭발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약 3,000명이 부상당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레바논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경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이에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거점인 베카 계곡 등에서 벌어진 이번 폭발은 해당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출기들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한 뒤 내부에 장착돼 있던 3g가량의 폭발물이 터졌으며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은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이 호출기들을 5,000개가량 주문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으로 규정한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1년 넘게 무력 충돌을 지속하고 있는 수단 정부군과 반정부 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 간 휴전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성명에서 수단 국민들은 17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전쟁을 견뎌왔다면서 이 분쟁으로 약 1,0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의 이 같은 고통에 책임이 있는 수단 정부군과 반정부군 모두가 병력을 철수하고 인도주의 지원에 방해를 받지 않는 접근을 촉진하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반정부 신속지원군이 지난해 4월부터 무력 충돌을 계속하면서 수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된 9개 미국 방위산업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항공우주기업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과 스틱앤러더 엔터프라이즈, 큐빅, S3 에어로스페이스 등 9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로 중국 내 기관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거래할 수 없고 제재 대상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는 미국의 최근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타이완 무장이라는 위험한 추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혐의로 타이완이 운용 중인 F-16 계열 전투기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 12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